도쿄도지사가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개최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발언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단을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는 400명을 돌파해버렸죠.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도지사는 특히 3월 1일에 열리는 도쿄 마라톤 개최 여부가 올림픽 개최의 최대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도쿄 마라톤에는 무려 38,00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대회는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죠. 선수와 관계자들이 밀집되면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라톤이 감염원으로 확인된다면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도지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실 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처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70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정부의 상황 판단이 너무나 늦다. 이미 통제를 벗어났다. 감염됐지만 감염원이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도지사가 현 정부와 반대편 인사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발언을 한 마스조 전 지사는 아베 내각의 후생 노동상을 지냈습니다. 또한 과거 신종플루를 대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때 아베의 복심이라고까지 통했습니다. 2014년에는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도쿄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압승했죠. 총리와 틀어진 건 그 이유입니다. 공군과 관련한 비리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최근 조사보다 무려 9%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2018년 모리토모 학원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1%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현 정권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지한다는 의견보다 5% 이상 많으니 내부에 비상이 걸렸겠네요. 이번 지지율 조사에 영향을 준 것은 단연 코로나에 대한 대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고작 35%에 그쳤습니다. 반면 못한다고 답한 사람은 52%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는 83%에 달했습니다. 조치에 실패한다면 도쿄올림픽 개최 실패와 더불어 정권 교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아베가 지난 1월 24일 일본 국회에서 올림픽은 일본의 음식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식재료를 선수촌 메뉴 구성에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회 제반 시설을 만드는 목재는 후쿠시마산을 사용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니 알고 보니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후쿠시마 올림픽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7월에 열리는 올림픽을 안전한 후쿠시마 원자력과 일본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후쿠시마와 연관을 짓고 재건과 부흥의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일객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뿐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포위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을 일본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국가대표 축구시설인 제이빌리지에서 올림픽 성화가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현의 모든 지역을 경유하도록 코스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 원전에서 67km 떨어진 아즈마 경기장에서는 올림픽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예선전이 열립니다. 한국팀도 야구 예선을 위해 선수 및 한국 응원단이 아즈마 경기장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구 경기장도 후쿠시마에 가까운 도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염수가 모여있는 고농도 오염 지역인 이타테 마을에는 선수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식재료를 중점으로 사용해서 선수촌의 음식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지 호텔을 통째로 빌려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방사능을 걱정하는 관광객들에게 믿어달라는 의미로 감사의 도시락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후쿠시마산 토마토와 오이와 콩이 들어가고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들어가는데 심지어 도시락 상자도 후쿠시마산 나무로 만든다고 하네요. 불안해하면서 먹어보고 안 죽으면 다행인가요? 또 방일 관광객을 위해 후쿠시마현은 기타 이즈미 해수욕장과 쯔루시 해수욕장, 그리고 히사노하마, 하타치 해수욕장 등 3곳을 포함해 총 7곳의 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세 곳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문에 폐쇄되었던 곳인데 아직도 방사능이 우려되는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곳곳에는 아직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염토는 길거리에 쌓여 있으며 아지마 경기장 바로 옆의 숲은 아예 제대로 된 제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후쿠시마에 위치하며 2020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로 선정된 제이빌리지에서 핫스팟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어린이들은 갑상선 암의 발병률이 일반적인 발병률보다 6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올 정도로 어린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야생육의 44.6%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릅, 고사리, 죽순과 같은 농산물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방사성 물질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식재료를 선수들과 관광객 입에 넣어주겠다니 어이가 정말 없습니다. 해외 언론도 일본의 이러한 무리수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타임스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존스 홉킨스대 보건학과의 조나단 링크스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올림픽 동안 선수들과 코치들이 후쿠시마 지역에 1, 2주 머문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하루하루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지역 근교에서 재배된 쌀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자국 국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검증도 없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물질 속으로 세계인을 푹 담궈보는 행태는 정말 무지막지한 악행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후쿠시마 주변에서 계속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아베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최근의 사태로 인해 WHO와 IOC가 개최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오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최초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개최가 결정된 후에는 무려 3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가 세계 1위로 1770조가 넘는 일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썼기에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일본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국이 맡았기에 도쿄올림픽이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을 인터파크가 구축했습니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로 좌석 배정부터 결제, 환불 등 티켓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일본이 인터파크에게 티켓 판매 시스템을 맡긴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동아계 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 티켓 판매 시스템을 모두 맡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흥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둔 상황에서 흥행을 좌우하는 티켓 판매 시스템을 한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인터파크의 완벽한 티켓 판매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현대카드가 맡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쓰기 때문에 카드 결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한국은 카드 결제 비율이 무려 90%에 달하지만 일본은 현금 결제 비율이 80%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현금 지불이 불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면 낭비하며 보안에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쇄부도를 해서 신뢰를 잃었고 또한 현재 금리도 매우 낮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주로 쓰는 일본인들의 습관 때문에 일본에는 신용카드 기반 결제 인프라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은 약 300개인데 이 중 200여 곳은 카드 사업에 대한 IT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는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IT 시스템을 수입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기간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실이 12조 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등에 맞춰 현금의 결제 비율을 지금보다 4배가량 높은 8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일본에서 향후 5년간 매출 약 2,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는 삼성전자를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3월 도쿄올림픽 기간에 맞춰 5G 상용화에 돌입하며 2024년까지 일본 전역에 5G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일본의 선택을 받은 삼성전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오던 화웨이를 거세게 추격해 최근 점유율 23%를 기록하며 30% 화웨이를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커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일본은 한국의 보안업체에게 보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신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보안업체 윈스에게 침입방지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자국 보안 솔루션 제품이 전무한 일본은 지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의 보안업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기업과 관공서들이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한 바 있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보안업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한국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던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급격히 퍼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세가 아직까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인지 전 세계 각국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으며 이는 곧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 중국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조작되었다는 음모론까지 떠돌고 있는데 우한 화장터 인부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진실일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스모그의 원인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화장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일본 측의 확산세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탑승자 3,711명 중 무려 1,281명이 일본인이고 선박 내 감염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1년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전염병 확산이 언제 끝날지 제대로 짐작하기 어려워지면서 도쿄올림픽의 개최에도 점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지난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의 사태 때보다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백신 개발에 18개월가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 또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이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긴 상황이죠. 이런 불안한 전세 탓인지 최근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도쿄올림픽이 무관객 시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진지한 기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